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5월 안에 새로운 국가대표팀의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유럽에서 외국인 감독 면접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지금은 본격적인 연봉 조건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만큼 조건 협의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선순위로 거론됐던 감독이 아니라 다른 조금 제3의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스페인 대표팀의 수석 코치 출신으로 최근 아시안컵에서 이라크를 이끌고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스페인 출신의 헤수스 카사스 감독 역시 한국 대표팀의 후보군에 있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사스 감독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감독 후보군에서 경쟁력을 갖게 됐는지 살펴보고 대표팀 감독의 선임에 대한 최신 상황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정보들이 베일에 쌓여 있고 또 투명하게 알려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추측도 소문도 또 부정확한 이야기도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어떤 것이 정말 진실인지는 확실하게 단언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현재 연봉 협의 과정 중에 여전히 최우선 순위 감독은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인 미국 출신의 제시 마쉬 감독입니다. 제시 마쉬 감독 같은 경우가 미국 대표팀의 수석 코치로 월드컵을 경험했고 또 유럽 무대에서 이뤄냈던 성과, 전술적인 디테일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제시했던 코칭 스태프 대동 조건이라든지 또 황희찬 선수와의 인연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가장 좋은 후보는 맞는데 연봉을 이제 맞춰주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연봉에 대해서 마쉬 감독이 많이 포기를 해야만 선임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후보군에 있는 헤수스 카사스 감독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또 대표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보한 정보에 의하면 이 외국인 감독이 면담 및 연봉 조건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전제 조건이 됐던 것이 외국인 감독이 데려올 코치진을 최대 2명, 이 2명만 데려오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다 보니까 결국엔 나머지 코칭 스태프는 국내 지도자로 또 국내 지도자를 키우면서 월드컵을 준비하고 월드컵을 치르겠다라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의 기본적인 이제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동의한 감독들을 대상으로만 협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엔 이런 감독들이 사단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코치진을 줄인다면 감독이 매니저형, 관리형 이런 인물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실무에 능하고 코치진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라든지 전술 디테일과 훈련 세션 구성법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코치가 없더라도 지금 한국 축구의 부족한 면들 그리고 코치진에게 동기부여나 이런 리더십이나 용병술이 아니라 정말 세부적인 축구 이론과 전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 연봉 조건이라는 게 사실 협회의 예산이 감독에게 주는 그 금액뿐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감독의 연봉이 좀 낮아진다면 코치진을 좀 더 많이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재 외국인 감독 협상 대상자에서 스와지 시티에서 일했던 게리 몽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연봉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데려왔을 때 우리가 크게 한국 축구에 배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겠느냐라는 점이 우려되고 다른 감독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전술 디테일이 있기는 하지만 코치진이 축소됐을 때 우려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감독으로서의 이력보다는 이제 코칭 스태프로서의 업무, 특히 전력 분석관으로 가장 본인의 능력을 크게 떨치면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던 카사스 감독을 데려오는 것이 현재 대표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선 카사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1973년생으로 50세, 한창 젊은 나이, 이제 전성기에 도달하고 있는 시점의 감독이고요. 이분이 이제 현역 시절에는 큰 인상을 남겼던 분은 아니에요. 카디스 출신, 여기서 유소년 선수로 뛰었고 카사스 2군 선수로 뛰었고 1군 선수로는 거의 하부리그를 전전하다가 어린 나이 이제 2003년 29살의 나이로 카사스의 유소년팀 감독으로 시작을 해서 꾸준히 정말 이제 20년 가까이 지도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카사스 유소년팀, 카사스 2군 팀의 코치, 감독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력이 본인이 이런 카디스에서 보여줬던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통해서 인정받은 게 분석으로서의 전술적인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이바르의 경기 분석관으로 일하다가 2010년에 바르셀로나 2군 팀의 경기 분석관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일하던 시점에도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트로 일하면서 선수들을 물색하고 선수를 분석하고 선수들을 평가하는 업무를 하다가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1군 감독이 됐을 때 1군 팀의 경기 분석관 일을 맡겼고 그 분석관 일을 하면서 에니케 감독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으면서 수많은 성과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비 그라시아 전 발렌시아 감독이 왓포드에 부임을 했을 때 수석 코치로 데려가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본인의 고향팀이라고 할 수 있는 카디스의 유소년 총괄 디렉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유소년 감독으로도 꽤 오랜 일을 해왔고 또 분석관이나 수석 코치 일들을 해오면서 정말 다방면에서 특히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잘해왔다. 분석 능력,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다. 지금 한국 축구에 필요한 새로운 인재 발굴이라든지 또 외국인 감독을 데려왔을 때 한국 축구 전반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여기에 바르셀로나의 분석관으로서 정말 유럽 최고 무대에서 모든 경험들을 다 쌓은 이런 이력들은 결국에는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또 우리가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고 아시아 예선을 치러야 되는데 왓포드를 거쳐서 엔리케 감독이 본인이 분석관으로 썼던 인물을 2018년에 스페인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코치진으로 대동할 정도로 정식 코치로 대동할 정도로 크게 신뢰를 했던 인물이고 또 엔리케 감독이 개인적인 또 딸의 사망 사건으로 잠깐 휴식기를 가질 때 모레노 감독 체제로 운영될 때도 이 모레노 감독이 함께 또 팀을 운영했던 스페인 대표팀을 운영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고 그 뒤에 이제 스페인 대표팀을 나와서 2022년에 이제 이라크 대표팀을 맡게 되는데 엔리케 감독도 쉬고 있던 때이기도 했고 엔리케 감독이 이제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는 이미 이라크 대표팀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길을 걷게 됐는데 이라크 대표팀을 맡은 이후의 성과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거의 지지 않았어요. 아시안컵 직전에 있었던 한국과의 친선 경기, 뭐 거의 이거는 결과보다는 내용과 이제 컨디션 유지가 중요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0대1로 졌던 것이 지난 2년 동안 이제 콜롬비아와의 친선 경기 패배 이후 두 번째 패배였다고 볼 수 있고 아쉽게 이제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요르단에게 패배를 했잖아요. 당시 조별리그에서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을 모두 꺾고 3전 전승으로 16강에 오르는 과정 속에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요르단전에 이제 핵심 공격수가 잔디를 이제 먹는 그 조롱 세레머니로 인해 퇴장당한 이후 경기 막판 동점골, 역전골 내주면서 충격적인 역전패로 정말 아쉽게 탈락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미 이라크 같은 경우 월드컵 2차 예선전 일정에서도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5대1로 대파했고 베트남 원정 1대0 승리 그리고 필리핀과 홈경기 지난 3월에 1대0 승리 필리핀 원정 5대0 승리로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해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내에서는 신임이 두텁지만 요르단전 패배 당시에 이라크 언론의 거센 공격과 비판과 뭐 이런 질타를 받다 보니까 이라크 대표팀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충분히 다른 이직 제안이 온다면 고려할 수 있고 본인의 목표 역시 뭐 이라크와 함께 북중미 월드컵을 나가는 것이겠지만 아시아에서 더 강력하고 더 좋은 자원들을 갖고 있고 더 좋은 지원이 가능하고 생활적으로도 안정적인 한국 대표팀의 오퍼가 온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면담까지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카사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대표팀과 2026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인해 데려오려고 한다면 이라크 축구협회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연봉 자체가 그리 높지 않고 이 조건들을 카사스 감독이 이라크의 정치적인 특수성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풀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분이 그래도 분석관으로서 바르셀로나의 트래블 우승을 함께했던 인물이라는 점에 있어서 말씀드린 코칭 스태프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전술 분석, 전력 분석, 그리고 이제 훈련 세션 구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능력이 최근 아시아에서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5월 7일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AFC 총회와 또 아시안컵 결산 미팅과 전술 분석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에 직접 참가했던 카사스 감독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이라크 대표팀이 아시안컵 기간 동안 사우디, 일본, 한국, 이란, 호주 등과 함께 9초 안에 공을 확보해내는 기술적인 능력, 전방 압박 능력에 있어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무엇보다 측면 공격 전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팀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전술적인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카사스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 대표팀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카사스 감독의 이제 현재 이라크 대표팀 코칭 스태프 구성을 본다면 굉장히 많은 이제 코치진을 데리고 있습니다. 바렐라와 로메로를 2명의 수석 코치로 두고 있고 골키퍼 코치와 2명의 피지컬 코치, 여기에 전력 분석관까지 무려 6명의 코치진과 이라크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독의 연봉이 높지 않아요.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게 30억의 연봉을 줬었고 코칭 스태프 비용은 별도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급해야 되는 위약금이 1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죠. 그런 가운데 현재 대표팀이 감독 연봉으로 설정해놓은 현재의 최대치가 30억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카사스 감독이 이라크에서 받고 있는 연봉이 10억, 12억 요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코치진의 통상적으로 감독 연봉의 절반 정도를 쓰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30억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다면 나머지 코치진을 상당수 데려오더라도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데려올 수 있다. 꽤 많은 코칭 스태프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향후 상황에 따라서 또 향후 성과에 따라서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한다면 충분히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무엇보다 사실 카사스 감독이 감독으로서의 커리어 자체는 뭐 거의 좀 이제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라크에서의 이력이 전부이고 그런 상태에서 아직 몸값이 높지 않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을 갖춘 감독이자 이 코치진 역시 그런 경험들을 함께 해오면서 카사스 감독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돈 문제에서 좀 자유롭게 올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가성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금액 중에 일부를 이라크 축구협회에 위약금 쪽으로 줘야 하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그걸 모두 감안하더라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제시 마시 감독의 들 비용을 고려한다면 특히 제시 마시 감독이 이 금액을 수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사스 감독 역시 자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유용하고 무엇보다 제시 마시 감독이 올 경우에는 한두 명의 코치밖에 함께 올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은 마시 감독을 맞춰서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마시 감독이 역량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마시 감독이 1순위를 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사스 감독의 옵션이 더 낫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유고요. 물론 귀네슈 감독 같은 경우도 현재 한국 대표팀을 가장 원하고 있어요. 다만 현재 튀르키예의 명문팀인 베식타스 역시 귀네슈 감독에게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자금 조건, 이제 재정적인 조건은 대한축구협회보다 베식타스의 조건이 더 좋은 가운데 심지어 대한축구협회는 지금 귀네슈 감독의 나이 문제로 인해서 최우선 옵션으로 고려하지도 않고 있고 또 귀네슈 감독이 아무리 조건을 양보해도 말씀드린 대로 코치진을 많이 데려올 수 있을 정도로까지 양보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감독으로서의 명성은 높지만 매력적인 옵션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나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현지 미팅을 하지 못하면서 최종 후보에 들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은 여전히 한국 대표팀을 맡고 싶은 의지가 있다라고 해요. 지금은 이집트 대표팀과 협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르나르 감독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연봉 조건 면에 있어서 애초에 좀 맞지 않았다. 그래서 미팅조차 갖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지금 한창 주가가 더 높은 상태의 감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양보하기가 쉽지 않고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코치진을 모두 포함했을 때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자금적인 면, 스태프의 규모적인 면을 모두 통틀었을 때 게다가 한국 축구가 지금까지 스페인 축구와의 인연도 꾸준히 맺어왔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협의의 이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신태용 감독과 함께 토니 그란데, 하비 미냐노, 스페인 월드컵 대표팀 델보스케 사단의 일원들이 함께 와서 일을 했던 바가 있고 오랫동안 스페인 축구협회와 대한축구협회가 교류해왔던 분들도 있고 이런 또 연속성 속에서 스페인 축구의 방향성과 운영적인 측면들이 최근 한국에서 키워낸 선수들의 성향과도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세대 교체와 월드컵 준비와 그 긴 기간 동안에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는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효율적인 선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뭐 어떤 감독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 저희도 뭐 상황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드러난 후보군의 면면을 봤을 때는 헤수스 카사스 감독을 데려올 수 있다면 이라크 축구협회와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 있다면 어쩌면 가장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다. 최대한 우리가 많은 코치진을 함께 하는 것이 많은 사단이 함께 오는 것이 분명히 이 감독의 역량을 펼치는 데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제시마시, 르나르, 귀네슈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의 코치만 데려오고 한국인 코치와 함께 일을 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외국인 감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헤수스 카사스 감독도 좋은 후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포르투갈의 젊은 천재 감독 바스코 세아브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시즌 잔류로 인해서 구단에서 발동할 수 있는 옵션으로 인해 계약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약금도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물론 이 위약금의 규모가 세아브라 감독, 카사스 감독 어느 쪽이 더 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카사스 감독은 이라크 대표팀 감독으로 아시안컵을 치렀고 이미 아시아 축구에 대한 파악이 상당수 끝났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제 아마 5월 중순, 5월 15일 전후로 대한축구협회가 감독 선임을 이제 마무리할 그런 과정을 좀 정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사실 6월 6일에 우리가 월드컵 예선전 일정을 치르기 때문에 그 전에 대표팀 명단도 결정해야 되고 그 명단을 새로운 감독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훈련 스케줄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중순까지는 말이 되기 전에는 대표팀 감독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어느 정도 자신의 이제 운영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자금을 통해서라도 이 대표팀 감독 선임에 어느 정도 투자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30억이 그 투자를 전제로 한 금액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예산이 늘어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어떻게 이 난맥상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한준TV에서도 분석하는 영상 전해드리고 빠르게 최신 소식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